벌써부터 내년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히 월가에서는 내년에도 미국 S&P 500 지수를 8,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강세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걸 보고 역시 오랫동안 맘 편하게 모아갈 만한 주식은 S&P 500이네 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30대이신 박대리님과 50대이신 김 부장님이 이 S&P 500을 똑같은 방식으로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령대가 다른 만큼 투자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안정성에 대한 기준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과 현금 보유 비중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연령에 따라서 S&P 500 매수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안전한 재테크, 돈 불리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왜 월가에서는 내년에도 S&P 500 지수에 대해서 강세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7월에 제정한 감세 법안의 효과 때문입니다. 감세라는 것은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효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를 1290억 달러가량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줄인다, 비용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서 이익이 커지는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 좋은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에도 이어질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면 기업과 개인이 이자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개인이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더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개인이 돈을 더 많이 쓰면서 기업의 이익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 상승세입니다. 2025년이 들어서면서 올해에도 만약에 S&P 500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3년 연속으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해는 S&P 500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S&P 500 지수만 오른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또한 함께 상승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이 10.36% 성장을 했고요. 2025년도에는 모두 아직 집계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작년 대비해서 11.43%의 순이익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역시 예상치이지만 14.19%로 더 큰 순이익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이 계속해서 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S&P 500도 잘 오를 수가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S&P 500에 대한 강세장을 예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근거들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세장이 올 것이다 라는 뉴스를 보고 마음이 막 설레서 내년에도 S&P 500을 열심히 모아가야지 이러한 생각이 쉽게 드시나요? 아니면 그래 S&P 500이 오를 거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막상 매수 버튼을 누르자니 뭔가 손이 잘 안 가네? 또는 내가 사자마자 뭔가 주가가 빠질 것 같아서 나는 두려워. 이러한 생각을 더 갖고 계시나요? 쉽게 말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잘못 썼다가 물려버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우상향하는 S&P 500이라고 할지라도 막상 계속해서 매수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가 원래 살 수 있었던 가격보다 더 비싸졌기 때문에 못 사게 되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참으로 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결국에는 오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러한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참으로 다른 문제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예상을 해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투자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S&P 500 지수의 올해 10월부터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의 추이인데요. 10월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잘 올랐어요. 그러다가 연준 위원들이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놓자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요. 동시에 AI 버블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한 5%가량 주가가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5% 빠지는 사이에 당시의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미국 주식은 끝났다. 더 이상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관망을 해야 하는 시기다 라는 의견이 참으로 많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죠?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P 500 지수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이렇게 금리 인하의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출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강세장을 전망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금리 인하가 있었죠. 그리고 내년에는 어쩌면 더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주가는 더 크게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헷갈리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매수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불안해서 또 매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실행에 옮기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상황과 연령대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30대, 40대, 50대에 따라서 투자 가능 기간과 투자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S&P 500을 모으더라도 이렇게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우선 30대인데요. 30대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 가능 기간이 가장 길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시간이 무기이다 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복리효과를 나타낼 때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복리효과 말고 투자 난이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투자 기간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S&P 500 지수의 연간 최종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최대 낙폭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지금 녹색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최종 수익률이고, 그리고 빨간색이 최대 낙폭, 그러니까 연중에 고점 대비 하락폭이 가장 컸다면은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낙폭은 5%에서 최대 34%까지 연중에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연중에 34%나 떨어진 적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그만큼 어질어질하다, 그만큼 투자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중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으로 보면은 최대 34%까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20% 내외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참으로 투자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1년 단위로 보게 되면 어떠한 그림이죠? 대부분 플러스 수익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할 때가 많았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기간이 짧아지면은 낙폭이 큰 것을 감수해야 하는 변동성이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투자 기간이 1년만 되더라도 이렇게 대체로 우상향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3년, 5년 더 길어지게 되면은 하락의 확률보다는 상승의 확률만 남게 되고요. 더 안정감 있게 우상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대이신 분들께서 정말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투자 가능 기간이 길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삼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면 주식 투자의 비중을 100%에 가깝게 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100% 주식을 보유한다는 게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일할 날들이 많기 때문에 설령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대기 자금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 투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40대 분들인데요. 네, 40대 제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참으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지출은 지출대로 많고요. 그리고 은퇴도 서서히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산을 크게 많이 모으고 싶은 욕심 또한 생기기 쉬운 시기인데요. 그런데 30대이신 분들보다 투자 가능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 측면에서 S&P 500을 모아가셔야 해요. 그래서 S&P 500을 기준으로 80% 정도를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드립니다. 40대이신 분들은 내가 투자를 오랫동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주식 투자의 비중을 100%로 가져갔을 때 주가가 설령 흔들리게 될 경우에 멘탈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멘탈을 잘 부여잡기 위해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 현금을 20% 보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 현금은 그냥 냅두냐? 그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이 왔을 때, 예상치 못하게 크게 빠졌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대기 자금으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S&P 500 기준으로 얼마나 빠져야지 많이 빠지는 것이냐,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기준을 조금 빠지는 것을 기준으로 들이면은 금방금방 현금이 동이 나 버릴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3% 빠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3% 정도 빠지는 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금방 현금이 없어질 테고요.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하락하는 것을 기준으로 들이면은 계속해서 현금을 오랫동안 보유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해서 20%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에도 S&P 500 기준으로 20%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20% 가까이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S&P 500을 추가 매수하는 것,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좋은 주식이 하락했을 때 많이 매수를 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인데요. 50대 분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가능 기간은 짧고 소중한 은퇴 자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지키면서 불려야 합니다. 그래서 3년치의 생활비를 먼저 현금으로 확보한 다음에 남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 3년의 기간에 걸쳐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드리고요. 일단 3년치의 생활비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주가가 회복하기까지 평균적으로 3년이 걸려서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주식을 팔지 않고 내 생활비로 버틸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의 생활비를 먼저 현금으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3년의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 사례로 보면은 약세장이 3년보다 더 오래 지속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이라든지 금융위기가 왔을 때 약세장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러한 시기에 3년의 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약세장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평단을 낮추는 소위 물타기라고 하죠. 계속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시장 상황은 전고점을 회복하는 것이 더 오래 걸릴지언정 내가 더 싸게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계좌가 회복하는 기간은 생각보다 더 짧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의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면서 더 빠르게 수익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50대이신 분들은 일단 3년치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를 하고 3년의 기간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면은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정년 연장이다 뭐다 말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제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남이 정해준 시기가 아니라 내가 준비된 시기에 은퇴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나이가 차서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좌가 차서 은퇴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은퇴일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이 시점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상향하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